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끝내 울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딱히 슬프다는 감정이 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내게 늘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같은 집에서 20년을 살았어도 나는 그 사람의 속을 단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정함을 표현할 줄 몰랐으며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였을까?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느낀 감정은 슬픔보다도 씁쓸함이 컸다. 장례를 마친 뒤 엄마는 아버지가 전해달라 했다며 작은 철제 금고 하나를 내게 건넸다. 엄마조차 열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금고를 집으로 가져와 오래된 번호를 눌러보았다. 아버지가 늘 쓰던 비밀번호 0507. 내 생일이었다. 철컥 하고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검은색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꺼내 들며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글을 썼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감정보다 의무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일기 첫 페이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1989년 11월 3일 지유가 또 울었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나는 다가가지 못했다. 내가 다가가면 울음이 더 커질까 두렵다. 나는 그 시절을 떠올렸다. 8살 때였다. 나는 자주 울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다가오면 더 크게 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게 무서워서였는지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다. 다음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유가 나를 피한다. 나를 싫어하는 건지 무서워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없다. 나는 책을 덮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나?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차갑고 무섭고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일기 속의 아버지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에는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거의 매일 기록을 남겼다. 대부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지유가 학교에서 울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이유를 말해줬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지유는 늘 참는다. 울음도 참고 배고픔도 참는다. 그게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는 말을 듣는다. 그 말이 너무 아프다. 나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항상 아빠를 닮았다는 말을 싫어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건 무섭다는 뜻이고 큰 소리 친다는 뜻이고 사람이 답답하다는 뜻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파하고 있었다. 일기를 읽고 있는데 내 안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선생님이 내 그림 숙제를 칭찬했다. 나는 기쁜 마음에 그날 처음으로 일기장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빠가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이었다. 나는 그림을 보여주려다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도망쳤다. 그러고는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문 뒤에서 혼자 울었다. 그 뒤로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일기 속 글은 완전히 달랐다. 그날 지유가 그림을 보여주려다 말았다. 나를 보고 움찔했다. 내 표정 때문이었겠지. 그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가 얼어붙은 눈으로 나를 보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그날 아버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일기는 10년 전으로 넘어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짧은 기록들이 길어지고 문장 끝마다 불안이 스며 있었다. 딸이 야근이 잦아졌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 보인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방문을 닫았다. 내가 다가가면 더 울 것 같았다. 그 부분을 읽다가 나는 손을 멈췄다. 그날 나는 혼자 집에서 울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던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실은 반대였다. 나는 일기장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일기의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흔들린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손이 떨리기 시작한 사람의 글씨처럼.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 순간 나는 손에 힘이 풀려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의 진실 언젠가 지우가 알게 되길 바란다. 그 밑에는 날짜가 없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금고 안에 남은 다른 종이들을 뒤졌다. 언젠가 봤던 익숙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 오래된 병원 봉투였다. 봉투 안에서는 수술 기록지와 진단서가 나왔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리고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었다. 병이 깊어질수록 손이 떨리고 표정이 굳어갔다. 나는 한동안 그걸 나에게 무관심해서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나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기록 한쪽 구석에 이런 메모가 있었다. 수술비 지우에게 부담이 될까 두렵다. 나보다 지우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는 자기 병보다 내 삶을 선택했다. 그동안 내가 차갑다, 무관심하다,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한 모든 순간은 병 때문에 몸이 굳어가고 말을 잃어가는 동안 내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결과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멀어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게 그날의 진실이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평생 나를 사랑했다는 말 한 번 해주지 않은 사람. 하지만 일기장 속 아버지가 쓴 글은 누구보다 다정하고 깊고 따뜻했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 방 앞에서 주저앉았다. 아빠, 나 그때 아빠가 싫었던 게 아니었어. 아빠가 다가온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빠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에게 닿지 못한 말들이 텔레비전 소리가 울리던 빈 방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날 나는 일기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끝자락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내가 지우에게 다정할 수 없었던 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지우가 내 인생의 이유였다. 이 말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 내 딸아, 어쩌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 아빠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울었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이 번져 있었다. 평생 멀기만 했던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나를 멀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야 와닿았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납골당 앞에 앉아 일기장을 천천히 펼쳐 보였다. 아빠, 이제야 아빠 마음을 알았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나는 일기장 사이에 내가 어릴 때 그린 그림 한 장을 끼웠다.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 그림. 그림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그린 대로 따뜻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 모습이 아버지가 바라던 우리 둘의 모습이었다는 걸.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작게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요. 이 말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어요. 일기장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답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내 곁에서 떠나보냈다.